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아는 데까지만 한번 써보시면, 아, 뭐, 이렇게, 야, 이게 만만치 않구나. 또는, 준비한 대로 되는구나.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탭반 들으셔가지고 지금 뭐 좀 싱거울 수 있겠지만,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탭반을 지금 안 들으시는 분이 거의 한 80% 되니까, 그분들을 위해서 뭐 답안 작성법이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.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공통편 처음 할 때 답안 작성 그 시주의사항 읽으면서 얘기를 했죠. 무선 펜 색깔이 되죠? 검정색과 청색 필기구 되고, 그죠? 잘못했을 때는 두 줄 긋고 쓰고, 또 많이 잘못했을 때는 X를 할 수도 있고, 그죠? 기억나시죠? 네. 이 잘 쓴 답안이에요, 어떻게 보면. 자, 문제 1,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이렇게 조금 썼잖아요. 사실 이건 다 쓴 거거든요.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물탱커에서 물이 배수는 시간 어쩌고저쩌고 한 두 줄, 세 줄 되는데, 이거를 좀만 쓴 거잖아요. 문제가 긴 경우는 뭐가 가능하죠? 요약 정리가 가능해요. 뭐 요약 정리라고 해서 신경 써가지고 요약을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처음부터 한 단어나 두 단어나 세 단어나 진짜 많게는 네 단어 정도 써도 돼요. 즉, 한 단어만 써도 되는 겁니다. 물탱크에서 여기까지. 그리고 뭐요? 답 쓰면 되는 거예요. 근데 1번 요거 하나만 쓰면 안 돼요. 번호만 쓰면 안 된다고요. 반드시 뭐요? 한 단어라도 써주셔요. 이게 원칙이에요, 원칙. 자, 한번 잘 생각해 봐요. 어떤 사람은 문제를 요약하고 답을 쓰고, 어떤 사람은 문제 번호만 쓰고 답을 썼어요. 그러면 문제 번호만 쓰고 답을 쓴 사람은 유리하죠? 답 쓸 시간이 더 많으니까. 그죠? 그러면 문제 번호만 쓴 사람 이거 왜 점수를 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게 되면요, 민원 넣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원칙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원칙은 지켜주는 게 좋은 겁니다. 네, 요약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써야 되는지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한 단어만이라도 쓰면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. 많이 쓰지 마세요. 그리고 이 문제 번호는 제가 낸 문제라서 이 번호를 그대로 쓴 거예요. 제가 낸 문제는 문제 번호가 이러니까 실제 시험마다,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. 시험 때마다 문제 번호가 달라져요. 그러면 시험 볼 때마다 그 문제 번호를 똑같이 쓰면 되겠죠?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. 문제 번호는 똑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. 뭐 가로만 가로, 꺽쇠면 꺽쇠, 1이 아니고 가면 가, 아니면 1-1이면 1-1 이런 식으로, 그죠? 항상 똑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. 뭐 나머지 있어요?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. 그죠? 그러면 문제를 풀면 이렇게 끝을 쓰는 겁니다. 끝을 쓰고 몇 줄을 띄워요? 두 줄을 띄우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? 작은 문제냐? 큰 문제냐? 작은 문제예요. 작은 문제. 즉 1-1 이런 거. 근데 그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. 그러니까 작은 문제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끝 쓰고 두 줄 띄고 괜찮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괜찮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, 다음 문제하고 해답하고 혼동이 안 돼요.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막 이게 채점하다 보면 막 그냥 채점 안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까봐 두 줄 띄우라는 겁니다. 문제와 문제를 구분하려고. 누가요? 채점가들이. 자기가 채점하기 편하게 하려고.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문제까지 다 띄워주는 게 좋아요. 이런 제도는 기술사에서 왔어요. 근데 기술사는 작은 문제가 없어요. 제가 물어봤습니다. 관리사는
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. 이 작은 문제 띄워도 된다고.